자, 저희가 시간이 됐기 때문에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역사문화연구회 사무국장 맡고 있고요. 오동철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 보니까, 처음 뵙는 분도 계시고요. 한창한 선생님이나 민정숙 선생님이나 낯익은 분들도 계셔서 하여간 반갑습니다. 저희가 역사문화가 시민강좌가 2011년에 시작했어요. 만 11년을 지금 왔는데요. 오늘이 11년의 마지막 날 강의입니다. 저희가 104번째가 오늘 강의가 있고요. 오늘로써 저희가 이제 공식적으로 추천 역사문화 강좌는 마지막 강좌가 됩니다. 내년부터는 아마도 저희가 이제 특강 형태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될 것 같고요. 공식적으로 매월 하는 강좌는 오늘 마지막이라는 말씀을 좀 공지를 드리고요. 오늘 강좌가 한희민 선생이 그동안 2, 3년 동안 지금 추월 남옥이라든가 두기채성대 이쪽에서 이제 이 공부를 계속 해오셨는데요. 올해 새로운 논문을 쓰셨죠. 그래서 그 논문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추월 남옥의 매사 오형기를 같이 이야기 나누는 강좌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간단하게 저희 시민 강좌 그동안 개최됐던 연역을 좀 소개를 드리면요. 이게 왜 안 넘어가나? 예. 저희가 2011년 6월 16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고요. 처음에는 저희가 GBN 강원방송 강당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는 첫 해에는 월 2회씩 진행을 했고요. 그러다가 2012년부터는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로 해서 요때 1월 그러니까 12월부터 4월까지 진행을 안 하고 5월 달에부터 진행을 했기 때문에 8번이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가 강의실이 따로 없다 보니까 옮겨 다니기 시작했죠. 방송통신대학교 춘천 캠퍼스에서 2년을 진행했고요. 그 다음에 춘천문화원의 2층의 학위 강의실에서 또 4년을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9년부터는 지금까지 춘천시청 민방위 교육장에서 3년 동안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요. 이번 강의는 춘천 지역 코로나 상황이 지금 나아지질 않으면서 시에서 비대면 강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부랴부랴 준비를 해서 좀 미비한 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저희가 강좌를 이렇게 진행하면서 지금까지 104회가 됐고요. 11년 동안 저희가 강좌를 진행하면서 딱 4번을 못했습니다. 이 4번을 못한 게 언제냐면 20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3월, 4월 강좌를 못했고 5월 달 한 번 열었다가 6월, 7월을 또 못했죠. 그래서 2020년에는 저희가 총 10회에 예정됐던 강좌 중에 6번만 진행을 했고요. 올해는 저희가 아주 어렵게 대면, 비대면 섞어서 강의를 진행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진행했던 10번의 강좌는 전부 유튜브에 올라가 있고요.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춘천 역사문화연구회를 검색하시면 거기에 저희 채널이 뜹니다. 거기에 보면 올해 3월 달부터 진행했던 10번의 강좌와 또 특강식으로 저희가 100회가 특강이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저희 역사문화연구회를 소개하는 동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를 같이 올려놨으니까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참고해서 보시면 아마도 저희 역사문화가 11년 동안 어떤 일을 해왔는지 아마 이해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는 보면 저희가 이제 오늘 마지막 강좌라서 이렇게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써놨는데요. 공식적으로는 어쨌든 11년 동안 진행해왔던 강좌가 오늘로서 막을 내린다는 것하고요. 그 11년 해왔던 강좌가 오늘로서 막을 내리지만 내년부터는 아마도 이제 특강 형태로 돼서 아마 1년에 적어도 3, 4회 정도는 저희가 여러분들을 좀 찾아가는 강의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1년 동안 이걸 한 달도 안 빠지고 해오는 것이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돌아보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시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한희민 선생님 준비가 되시면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희민 선생님 파일을 열어놓고요.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희민 선생님께서 강의할 그 제목은 추월 남옥 매사 오형기 소재 매화시를 가지고 이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한희민 선생님 바로 모셔서요. 약 1시간 정도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이 춘천역사문화연구회 시민 강좌가 11년 만에 마지막 강의를 오늘 맡게 된 한희민입니다. 오늘 주제는 추월 남옥 선생님이 쓰신 매사 오연기라는 그 시첩이 있습니다. 시첩에 그 속에 있는 매화시 할까 합니다. 추월 남옥 선생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늘이 이분들이 정확하게 1754년 12월 27일 날 이 시 모임이 공식적으로 끝났는데 오늘이 마침 12월 20일입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그 267년 전에 매사오영이라는 매화시를 짓고 시 감상회를 마친 날짜도 12월 27일이고 오늘 역사문화연구회 시민 강좌도 27일 날로 끝나는 아주 참으로 묘한 날짜에 오늘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면 우측에 보면 그 남옥이라는 여기 보면 남옥 자시온 의령남옥 자시온 의령인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나라의 일본 자료에 남아있는 남옥 선생의 초상화입니다. 여기에 보면 문장이 중명하고 시부의 이름이 났고 하여튼 이 당시에 이 일본의 수행사로 갔을 때 일본이 아마 초상화를 남겨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같고요. 그 다음에 남옥 선생님이 쓰시던 인장들입니다. 그 남옥 자시온 호는 추월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이런 인장을 쓰셨어요. 여옥기입니다. 이렇게 써셨고요. 요분의 글씨체가 유일하게 여기에 남아 있습니다. 남옥 선생님의 글씨체가 이렇게 남아 있고요. 글씨체가 아주 반듯하시고 지금 봐도 그 먹의 농도가 한번 찍어서 내려간 것이 잘 표현되어 있고요. 글씨도 잘 쓰신 것 같습니다. 이 자료들도 다 일본에 남아있는 자료들입니다. 그러면 추월 남옥 선생의 생애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1722년 출생하셨고요. 본관은 의령이고 호는 추월입니다. 가을 추자에 달월자입니다. 부친은 남도혁이고 모친은 안동김씨입니다. 1740년에 진주씨와 결혼했고요. 1746년에 매문으로 황해도 안악에 유배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이 매문은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 영조 때인데 과거 시험 제도가 혼탁해져서 과거의 문제점들이 많이 남아 있었는데 아마 이때도 그 일종의 과외 같은 걸 많이 했나 봅니다. 그래서 글 잘 짓는 사람들을 모셔다가 자녀들한테 과거 시험을 어떻게 치러야 되는지 그런 답안지 같은 거를 많이 팔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영조가 이 글 팔매자잖아요. 글을 파는 놈들을 다 잡아다가 유배를 보내라 해가지고 선생님이 22살에 과외하다가 지금으로 본다면 과외하다가 귀향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1753년에는 정시문과에 합격을 합니다.
그 다음에 62년도에 조제후 옥사에 연루가 돼서 유배를 갔죠. 이 조제후 옥사라는 거는 이 조제후라는 분이 풍양조씨고 또 춘천의 세고시족인 풍양조씨입니다. 이분들이 그 사도세자를 구하려고 무지하게 애를 씁니다. 그래서 그 영조가 물론 아들을 사도세자를 죽이지만 그, 그 관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어, 상소를 하다가 영조한테 미움을 사서 유배를 가게 되죠. 요때 추월 남옥 선생이 장인 이 유채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이분도 같이 그 조재우 우의정하고 그 사도세자를 살리려고 애를 쓰다가 이분은 결국엔 정법이라 그래가지고 사형을 당합니다. 이 장인 유채라는 분이 본관이 진주유씨입니다. 진주유씨고 그 다음에 이분이 과거 방목에 보면 거주지가 춘천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영조실록에도 남옥은 장인 유채한테 글을 배웠다고 나오는 거 보면 이 장인 유채라는 분이 남옥 선생을 어릴 때 가르쳤고 또 정치적으로 많이 도움을 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63년도에 계민년인데 이때 일본 통신사로 가게 됩니다. 통신사 중에서도 제술관이라는 직책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모든 그 문서 또 글 이런 거를 남욱 선생이 예, 짓는 아주 매우 중요한 분으로 갔다 오게 됩니다. 그래서 1년여 동안의 일본 통신사를 마치고 64년도에 이제 들어오는데 이때 영조가 친히 남옥 선생을 불러서 일본에서 시를 어느 정도 줬느냐 그랬더니 한 천수 정도를 줬다고 해가지고 영조가 너무 좋아하셔서 그 공으로 황해도 수안 군수로 임명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70년도에 1770년대에 최익남 옥수에 연루가 돼서 이봉환과 물고를 당해서 지금 그 신북발산 춘천 신북발산 사망골에 장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월 선생 생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이때 이제 이봉환이라는 분을 잘 주목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 주제인 매사오영기라는 책을 만들었는데 이 다섯 명이서 매화를 주제로 시를 짓는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게 기간이 1754년 12월 1일부터 12월 27일까지 26일 동안 총 10번을 모여서 우의정 조재호 집에서 매화를 보면서 시를 졌습니다. 그 참가자는 우의정이었던 조재호, 그 조재호의 조카인 조유진, 그 다음에 이봉환, 최희범, 남옥 이렇게 5명이서 매사를 했죠. 그래서 조유진, 남옥은 오원율 씨 21편, 칠원율 씨 19편, 그러니까 각 40수씩 졌습니다. 그 다음에 조재우, 이봉환, 최희범은 오원율 씨와 칠원율 씨 각각 20편을 져서 총 5명이니까 40씩 200편을 져서 매사오영기라는 책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 매화를 보면서 시를 졌기 때문에 매화가 처음 피어날 때를 시토라고 그러고요. 반쯤 피었을 때를 반절이라고 그러고요. 꽃이 활짝 피었을 때를 화성, 시들어갈 때를 화로,
떨어질 때를 낙매 이렇게 주제를 놓고 25일 동안 매화시를 진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매사 오영기 중에 200편 중에 남옥의 시 40편 중에 가장 작품성도 있고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시 7수를 제가 오늘 소개해 볼까 합니다. 매사 오영기의 특징은 일반 시사하고는 다르다. 그 왜 다르냐면 그 5명이 모두 당시에 소외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외됐다는 거는 정치적으로 또 신분적으로 소외됐던 인물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매사 오영기에 갖는 의미가 조재우가 이 매사 오영기를 발간하면서 기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남이는 100년 동안 폐쇄되었고 서울은 5년 동안 경고를 받았는데 도리상 마땅히 통용해야 한다. 훗날 조신의 무리 가운데 노로는 추악하고 소로는 간해하고 모두 쓸 수가 없다라고 말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조재우 우의정 역시 당시 노론과 소론에서 소외됐던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재우의 조카인 조유진은 매사오영 발문에서 나는 궁박한 자이고, 근데 이분은 풍양주시면서 아주 뭐 서울의 제지 또 명문 거족이죠. 그 당시에 풍양주시는 그러나 벼슬을 못했어요. 그래서 본인은 궁박한 자이고 객인 3명,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남옥, 그 다음에 이봉환, 그 다음에 뭐야, 최이범은 여기에 이 이봉환, 최이범, 남옥은 서울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다 말대로 그 당시에 소외된 인물들이었죠. 세상에서 소외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유진이 말하기를 객 3명은 지위가 낮고 자치가 기고하니 요컨대 모든 세상에 쓰임을 받지 못하는 자이다. 이미 세상에 쓰이지 못하는 이상 분노와 답답함으로 편찮은 마음을 시로 풀어내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남매 이 12월에 겨울을 이겨내고 홀로 피며 추위를 피해 깊이 몸을 감추니 그윽한 향과 기이한 운치에 각각 자신의 모습을 비유할 수 있었다고 이렇게 기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매사오영은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든 신분적으로 소외됐던 인물들이 모여서 매화를 읊은 시기 때문에 그 매화를 통해서 자신의 그 불우한 처지들을 시에다가 나타냈죠. 그래서 우리가 불평시사다. 사회에 대한 불평에 대한 시 모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시를 보면 첫 번째 남옥의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잘 보이시죠? 잘 들려요. 첫 번째 잘 시입니다. 보이고 잘 들립니다. 네. 귀리 가같이 군상 합류매하고 창린 위 월근 병호와 할례하니 향남나 구문하고 향심근거래 지응서 영야 구합 일천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1750년 전으로 사회적으로
정쟁이 영조의 탕평책으로 인해서 이 남인과 또 노론 중에서도 뭐 소론과의 이런 탕평책으로 인해서 정쟁이 좀 약간 진행이 됐었고, 또 그래서 화폐 경제의 발달로 그 집집마다 분매를 기르는 게 정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시가 귀리 가가 치하는 게 귀한 마을 집집마다 분매를 놓았으니 그대 평상에도 매화두는 것이 마땅하네. 창린 위 월근하고 우리 창문과 이웃한 것은 달을 가까이 하기 위함이고, 병풍으로 보호하는 것은 찬바람이 오는 것을 두려워 해설하네. 담백한 향은 어디에서 맡을 수 있겠는가? 어디서 구해서 맡을 수 있겠는가? 뜻은 깊으니 어찌 대본에 피게 할 수 있겠는가? 다만 응당시도 늦어지리니 매합을 살펴느라 하루에도 1000번을 배야 하네. 이런 시입니다. 매수오영을 처음 만나서 시를 이제 진 시인데, 이 시는 말대로 그 당시에 한양에서 매화를 이제 완상하고 감상하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그 귀한 마을이라는 건 말대로 뭐 여기서는 이제 조유진과 그러니까 조재호 지체 높은 집안들에서도 분매를 놓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제 서문을 열었고요. 시는 이제 함년에서 여기서는 자연매가 아니고 분매입니다. 집안의 사랑방에다가 분매, 그러니까 매화를 심어서 감상하는 분매임을 여기서 나타나게 있고요. 이 담백한 향기를 어디서 구할 거나 하면 지금 이제 이때가 동지였거든요. 오늘 현지하고 같습니다. 동지가 저번 주에 지나갔기 때문에 동지딸의 매화의 담백한 향기를 어디서 쉽사리 얻을 수 있겠는가 하고 표현하면서 그런 매화 향기를 글로써 응대하려고 그걸 조금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준 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는 이 시는 진짜 이제 그 남욱의 불우한 처지, 그 불우한 처지라는 거는 세상을 잘못 만났다는 그 부름, 좋은 세상에 못 태어나고, 이분이 서얼이지만 이분의 증조 할아버지가 서얼이에요. 그래서 직접적인 서얼이 아니지만 그 증조 할아버지가 서얼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 집안은 조선 말기까지 서얼 집안이 돼서 과거에 응시하지만 일정 이상의 관직을 나갈 수가 없어요. 그것은 거의 군수급에서 끝납니다.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이 불우한 처지입니다. 남욱했다는 이런 게 불우한 처지고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입장이죠. 그래서 그 시를, 그런 마음을 이 사랑방의 분매가, 이 매화가 꽃이 피는 걸 보면서 이 시를 썼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치의 땅에 온전한 기운이 있어 외로운 꽃은 엄뿌리에서 나왔구나. 바람 없이 침묵의 소리만 보내오고 지나가는 달엔 차가운 흔적이 머물렀구나. 수척함은 마구 선녀의 뼈와 흡사하고 그윽함은 도리어 처녀의 혼이로구나. 그대에게 부끄럽네 시로 형상하여 사령운 도연명의 문에 들어가기엔.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 척도라는 거는 우리가 그 길이의 단위죠. 한 척, 두 척 그러거든요. 그게 한 척이면 한 30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분매라는 게 자연의 문 밖에서 정원에서 핀 매화가 아니고 안에 있는 인공적으로 작은 분에다가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이 매화도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자연의 매화가 아니고 인공적으로 가둬진 매화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자기도 이 세상에 자유로운 어떤 신분의 자유가 아니고 서울이라는 신분에 갇혀 있는 거나 분매가 그 30cm 안에 우리 화분에 담겨 있는 거를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했죠. 그게 한 채의 땅이에요. 그런데 그 작은 땅에서도 그 매화의 본심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기운이 있죠. 그렇지만 그 화분에 있지만은 그 꽃의 뿌리는 정말 이 언뿌리, 이 동근이거든요. 이 지금 이 바깥이 얼마나 추워요. 오늘도 가장 추운 16도를 했지만 그 언뿌리, 팍 땅에서도 이 매화는 꽃을 피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의무적으로 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연에서는 그 내용을 했고요. 함연에서는 그러한 그 방 안에 있지만 바람 없이 침묵의 소리만 보내오고 지나가는 달엔 차가운 흔적이 머물렀구나 하면서 이 지금의 말대로 여기서 이제 바람이라는 청각적 표현과 지나가는 달, 과월 이 바람은 소리지만 지나가는 달은 시각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서로 이렇게 대칭되는 거죠. 무풍이면 과월이고 시각적이면 청각적이고 이런 것을 이제 보이면서 이뭐 대학꽃이 아직은 피지 않았지만 그 이제 필라고 하는 그 찰나에 그 관조를 하면서 매화꽃이 피면서 그걸 이제 보으신 거죠. 그래서 그 매화나무 그다음에 이제 매화나무를 표현했는데 이 수척함과 거역함, 마고선녀와 차녀, 뼈와 혼 이렇게 대비를 하면서 마치 그 매화나무가 마고선녀의 뼈와 흡사하다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 마고선녀는 신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매화라는 거는 고고한 거거든요. 이 동짓달 가장 추운 날 꽃을 피우기 때문에 다른 꽃과 다르게 이 고고하고 아주 청렴한 그런 것을 표현하기 때문에 여기서 수척하지만 마고선녀의 뼈와 흡사하다고 했습니다. 마치 겨울에 이겨내고 있는 선녀와 같은 그 앙상한 모습을 표현했고요. 그다음에 이 차녀도 또 역시 우리가 신선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주 맑고 깨끗한 혼을 가지고 있는 그렇게 표현했고요. 이제 그런 그 매화를 이 남옥이라는 시인이 글로 써서 시를 이렇게 읊는다는 자체가 참 부끄럽다는 표현을 하면서 그러나 여기서 사령운과 도연명은 말대로 중국의 유명한 시인이죠. 육조 시대 때 시인들인데 이 사령운이나 도연명 문에 들어가기엔 그냥 이 시인들이 이 매화를 표현해서 한다는 게 참 부끄럽다. 이제 매화를 보고 기르는데 겸사를 쓰면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음 시를 보겠지만 이 분들이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를 감상하는 거는 이분들이 사회적으로 말대로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소외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시를 봐야 정말 그
정말 그 당시에 우리가 얘기하는 조선시대 이 불우한 사람들, 이 서울이라는 이 사회적인 신분, 이런 그 분위기를 보고 이 시를 봐야 이 시는 제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시는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매사오영을 5명이서 우리 매화를 보면서 시를 쓰고 서로 시 짓는 거에 대해서 비평도 하면서 또 약주도 한 잔씩 하면서 시작하는 거에 이제 두 수가 들어갔다면 지금 그 화면에 떠 있는 거는 이제 매화꽃이 살짝 폈습니다. 그 매화가 살짝 핀 것을 이제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교인 견자대 참훈 가명미 성화 여기 보이시죠? 이쪽 보시면 됩니다. 등화 이렇게 됐죠. 등풍 훈욕본하고 반신저처은이라 편점 산내본하고 이식귀 인의 한성 수북촌 이렇게 끝내는데요. 적막하고 쓸쓸한데 코끝으로 매화향 들어오니 굳게 앉아 창가로 황혼이 들어오기를 기다. 매앞 그림자 어른어른 그림을 만들고 등불 바람은 불무리를 날리려 하네. 몸 절반은 낮은 곳에 숨겨져 있고 꽃잎은 점점 풀어져 무성해졌네. 그대는 아는가 돌아가는 사람의 뜻이 참별등 물가 북쪽 마을에 있음을. 이런 시입니다. 이제 처음으로 매화꽃이 펴서 찰나를 간주하면서 거기에다가 이제 자기의 뜻을 이제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 시점은 저녁 같아요. 지금같이 7시 넘은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막하고 쓸쓸한데 매화향이 코끝으로 살짝 들어오는 거예요. 그 시점을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또 매화가 펴 있는 사랑방에 이제 반드시 앉아서 창가로 황혼이 이제 어둠이 들어오길 기다리고 있는 거겠죠. 이 향도 이 낮에보다는 기온이 낮은 저녁 때가 더 향이 짙으니까 그 매화 향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매합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매분 말대로 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매합 그림자가 어른어른 그림을 만들고 그 사랑방에 등불이 있죠. 등불 바람은 불무리를 날리려 하네. 그러니까 이제 불꽃을 피워서 어둠의 댐 속에 이제 날리려고 하는 그런 찰나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 매화는 몸에 매화라는 나무는 절반은 낮은 곳에 숨겨져 있고 잎은 점점 풀어져 무성해졌네. 그러니까 이제 매화의 상태를 표현하신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이 시인이 이제 돌아가는 그런 걸 보시고 이제 조재우 집에서 이분이 북쪽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참별든 물가 북쪽 마을에 있음을 이제 자기하고 이렇게 교감하면서 쓰신 것 같습니다. 이런 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꽃이, 아까는 이제 그 먼저 시는 이제 필라고 하는 그 찰나였고요. 지금은 이제 꽃이 활짝 폈어요. 그래서 꽃으로 만개된 것인데, 이 남옥 선생은 꽃이 활짝 폈지만 되게 슬퍼요. 연민의 시선으로 이 시를 쓰신 것 같아요. 한번 이제 보시면 왜 이분이 연민을 가지고 썼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어여쁜 그대 잠시나마 어렴풋이 생각하며 처량한 새벽 베개에서 흰옷 입은 그대 꿈을 꾸었네. 남은 해 많지 않아 근심은 깊어가고 춘심을 다투지 않으니 냉기는 옅어지네. 빈 정원에 뜬 달은 매방 안의 즐거움을 엿보고 외로운 꽃술은 말없이 돌아가는 나그네를 바라보네. 괴로운 버릇 참으로 이루어져 어리석게도 죽음에 이르니 정원 가득한 도리와는 본래부터 다르다네. 이런 시거든요. 저는 이제 이 시를 보고 매화를 자기하고 같게 표현했지만 자기의 처지와 같은 것을 정말 슬퍼하면서 쓰신 시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어여쁜 그대는 말대로 매화죠. 매화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매화를 의인화했죠. 미인이라고. 그래서 처량한 새벽 베개에서 흰옷 입은 그대를 꿈꾸었네. 여기서 미인은 뭐 당연히 매화꽃이겠죠. 네. 그래서 미인을 의인하여 작가의 물화일체를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이 두연에서는 두연은 이 두 개 연인데 이 여기서 표현한 거는 하얀 옷을 입은 매방에서 시들고 늙어가는 매화를 생각하며 새벽녘에 꿈을 꾸었습니다. 하얀 꿈을. 그래서 가문에 많지 않아 관심은 깊어지고 이 꽃이 만개가 되면 이 매화는 봄이 오면 집니다. 다른 꽃은 봄이 되면 활짝 피고 자기의 존재를 과시하는데 매화는 봄이 오면 떨어지는 거예요. 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네 오늘 12월 27일이지만 내년이 되면 걱정이 되는 거야. 아, 나는 내년이 되면 이제 꽃이 다 떨어지고 늙어지는 거구나. 이승하고 이별이구나 하는 거를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이 많고 어, 이 근심이 깊어지는 거죠. 이 연에서는 나무네 많지 않아 근심은 깊어 춘심을 다투지 않으니 냉기는 옅어지냐. 이 춘심은 봄입니다. 모든 꽃들은 나무들은 봄이 와야 활기가 차요. 그런데 이 매화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춘심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매화는. 그러다 보니까 춘심도 얕아지고 냉기, 이 추운 겨울도 옅어지면서 봄 기운이 온다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제 그 시기고만 그런데 바깥을 보니까 빈 정원에 이 허정에 달이 있어서 이 달이 이 매화방을 엿보는 거예요. 빈 정원에 뜬 달인 매화의 즐거움을 엿보고 좋잖아요. 바깥에 있는 뜬 달이 매화의 이 꽃을 보면서 즐거워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외로운 꽃술은 말없이 돌아가는 나그네를 바라보네. 그러니까 이제 방 안에 있는데 시점이 이제 돌아가야 할 이제 각자 오늘 이제 매화씨를 짓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 매화의 꽃술은 돌아가는 나그네를 외롭게 바라보는 거죠. 역시 여기서도 이 매화도 분매이기 때문에 한정된 공간에서의 매화이기 때문에 또 말대로 나목도 한정된 처지가 있기 때문에 서로 같은 거야. 그래서 그 마음을 서로 교감을 한 거죠. 매화도 슬프고 나목도 슬픈 거죠. 그래서 서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괴로운 버릇 참으로 이루어져 어리석게도 죽음에 이르니 요거는
괴로운 버릇이라는 거는 이 매화의 이 고고한 거예요. 모든 꽃과 같이 봄에 피어나면 다 화려하게 멋있게 참 누구나가 다 우러러보고 할 텐데 이 매화라는 거는 이 어리석게도 이게 가장 추운 동짓달에 꽃을 핀단 말이야. 이게 참으로 괴로운 버릇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한 버릇 때문에 이 겨울에 피는 매화이기 때문에 그런 버릇 때문에 일찍 죽는 거예요. 어리석게도. 그것을 표현한 거고 그렇지만은 정원 가득한 복사꽃과 여기 이는 이제 우리가 백꽃이죠. 복사꽃과 백꽃과는 본래부터 다르다네. 그러거든요. 우리가 꽃 중에 봄에 가장 멋있는 꽃은 역시 도화꽃이에요. 복숭아꽃이거든요. 그다음에 복숭아꽃이면서도 이 백꽃이란 말이야. 근데 이 매화는 그러한 버릇이 없고 이 봄을 이 새로운 그 해를 알리는 동지 때 피기 때문에 이 그런 꽃과는 성품적으로 다르다 하고 표현한 거거든요. 이거는 다시 얘기한다면 이 추월 남옥도 나도 누구보다도 글도 잘 짓고 문과에 급제도 하고 영조대왕으로부터 글도 잘 쓴다고 해서 일본 통신사로 갔다 올 정도로 이 문맹이 높은데 이런 것이 이 자기를 다른 일반 뭐 양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자제들보다도 나는 더 뛰어내 하고 여기에 이제 이런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정원 가득한 도리와는 본래부터 다르다니. 매화와 매화꽃과 일반 꽃과의 비교, 그 다음에 불우한 처지의 남옥과 일반 사대부하고의 다름, 이런 걸 얘기한 거예요, 이 시는. 그래서 꽃이 만개가 됐으이만 슬픈 거예요. 이런 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게 이제, 이건 뭐 시간이 이제 없어서 점점점 빨리 가겠습니다. 그냥 읽겠습니다. 차가운 달 아래 교각 남쪽으로 한 줄기 길은 희미한데 서양의 외로운 나그네 날 차가운데 옷도 못 걸쳤구나. 도성에서 고결한 모습 어디에서 구할까? 눈 속에 누운 높은 종적 부질없어 드문드문 나와 있네. 깊고 깊은 내 앞 속에서 시름 젖어 객을 바라보고 고요한 물가에서 돌아가고픈 생각에 괴로워하네. 고향 땅 아득히 바라보니 운사는 저물고 아름다운 가지 꺾어 보내려 하니 역사는 떠나갔군. 여기서 이 시는 이 남욱이 어린 시절 이 신북에서 크면서 17살쯤에 서울로 올라간 것 같아요. 그 올라가게 된 이유는 말대로 아까 장인 유채라는 분이 이분을 학문을 가르쳤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글을 배운 다음에 서울로 올라가서 아까 22살에 매 글을 팔다가 유배도 갔다 와서 이제 과거에 합격이 돼서 아주 낮은 벼슬을 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서울의 한양살이가 만만치 않잖아요. 그죠? 그것을 썼죠. 그래서 차가운 달 아래 교각남. 요 교각은 지금의 청교입니다. 청교라는데 이게 어디냐면 그 청량리 뒤쪽에 그 지금 서울 시립대학 있는 데랍니다. 청교가. 그러니까 그렇게 썩 돈도 많지 않아서 서울에 살지만 아주 변두리에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양의 외로운 나그네. 이 소양은 말대로 춘천을 얘기하는 거겠죠. 남옥을 얘기하는 걸 겁니다. 네. 그래서 어, 그 차가운데 정말 제대로 옷도 못 걸쳤구나 하는 자기의 표현을 한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여기서 얘기하는 도성이라는 건 한양이거든요. 한양에서 자기는 아주 그래도 이 고결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거를 괴로워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 향원, 이 춘천을 그리워하면서 이 동쪽을 바라보니 동대문 쪽을 바라봤겠죠.
거기서 보면 정말 고향 땅이 아득하고 온산의 해는 지고 그 고향으로 떠나는 역사, 이제 우리에게는 마차, 그러니까 지금은 영무원이죠. 기차가 떠나는 영무원, 말 타고 떠나는 역사한테 나의 이 심사를 이제 뭐 보내려고 하는데 이미 역사는 떠나갔구나 하면서 이 쓸쓸함을 표현하십니다. 네. 그 다음에 꽃이 이제 아까는 이제 만개가 됐지만 이제 꽃이 늙어갑니다. 결국에는 꽃이 늙으면 떨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화로 낙매 시기에 쓴 시를 보겠습니다. 역시 이분들이 시를 40수를 아까 썼다 그랬는데 화로 낙매 시기에 쓴 시가 67%가 돼요.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들 마음과 이 꽃이 떨어지는 거하고 더 애절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도 20수 중에서 거의 뭐 60% 이상이 이 꽃이 늙어가는 거하고 꽃이 떨어질 때 더 많이 시를 썼어요. 그래서 그것은 말대로 그 마음이 서로 더 애절했기 때문에 저는 이 시기에 더 많이 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 체념과 달관의 시선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시를 보시면서 이 시인이 꽃이 떨어지면서 또 어떻게 체념하고 달관의 경지까지 가는지를 이 시에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도타운 밤 점점 얕아지고 얇아지고 뻣뻣한 수염 성그러지니 날마다 매형을 향하여 일상생활을 물어보네. 마른 가지 가까이 살피며 식구를 찾아 묶어보고 매화꽃에 연연하며 앉아 글 보는 것을 그만두었네. 희미한 매향은 방 안의 차 연기 기운과 합쳐지고 고달픈 그림자는 막 떠오른 그림 속 달과 형체를 나누네. 말로 설명한다 해도 오히려 부질없는 일이니 서로 잊고서 현어의 경지로 들어가는 것만 못하리라. 이런 시입니다. 지금 바깥도 상당히 껌껌했습니다. 이 사랑방 오늘 느낌이 들어서 다 집들이 뜨뜻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뜨뜻해야 이게 사랑방 기운이 어떤 그 시 읽는 재미가 나는데 여기서 이 도타운 뺨이 되는 거는 이 꽃 형태입니다. 꽃이 만개가 되면 아주 똥똥하게 돼서 이렇게 싹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 표현을 도타운 뺨 점점 얇아지고 만개가 됐을 때는 이 꽃무늬가 확 폈는데 이게 이제 확 꽃이 늙으니까 얘가 점점 이 뺨 자체가 오므라지면서 벌어지는 거야. 이게 얇아진다는 표현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그 안에 이제 꽃술들이 꽃술을 아마 수염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염들이 이제 다 성그러지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작가인 남욱은 이 매화를 보면서 날마다 일상생활을 물어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제 가지도 말라가니까 마른 가지 가까이 가서 살펴보고 어떻게 시를 쓸 것인가, 어떤 식구를 쓸 것인가를 이제 찾아보고요. 그래서 그 매화꽃을 연연하면서 관찰하면서 앉아서 그러다 보니까 이 선비가 글을 읽어야 되는데 글을 안 읽는 거죠. 이제 그래서 책을 덮었다. 글 보는 것을 그만두었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꽃도 늙어가니까 그 향기마저도 희미해져서 근데 그 희미한 그 매향이 그 방 안에 이 녹차하고 그 녹차에서 나오는 그 연기하고
합쳐졌다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희미한 매양은 방 안의 차 연기 기운과 합쳐지고 고달픈 그림자는 막 떠오른 그림 속 달과 형체를 나누네. 요때 이 매화를 그리면 분매를 사랑방에 갖다 놓으면 그 사랑방에다가 인공적으로 달을 보름달을 그려 놓습니다. 이게 동지가 지나면 이제 이게 보름이 지나서 이제 말대로 아주 껌껌해지거든요. 그래서 매화가 좀 쓸쓸하고 그런 흥을 높이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그 방에다가 보름달을 그린 그 그림을 그려 놓습니다. 그래서 매화와 달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어떤 그 멋을 부리시는데 그래서 이제 그 그림자하고 이제 형체를 나누는 거죠. 그런데 그 자체도 이게 이제 다 늙어 떨어지니까 아무리 뭐 말로 설명했는데도 다 부질없으니 서로 있고 이 현어의 경지로 들어가는 것보다 못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떨어지는 거에 대한 체념이 됐겠죠. 체념이라고 해야 되겠죠. 서로 부질없다. 이런 거 뭐 하고 있냐 하면서 또 달관하고 체념하는 시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시를 보겠습니다. 요 시도 참 재미있습니다. 오늘도 낮에 눈이 살짝 춘천에 내렸는데 표현이 그렇습니다. 사사정정부 속속. 요게 눈 내리는 표현을 한 거예요. 사사. 이거는 이제 비껴서 내리는 거거든요. 사사. 눈발도 일정하게 내리는 게 아니라 옆으로 막 날리면서 내리는 거. 그 다음에 비껴 내리다가 가지런히 내리는 건 정정이야. 정정. 그 다음에 또다시 소소. 눈발이 굵어지고 소복소복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눈발 내리는 모습을 이제 그렸죠. 이리저리 세차게 내리는 눈발 다시 송그러지니 정원과 매압을 나누지 않고 쌓였네. 약한 흰빛이 신명에 더해져 집창을 밝히고 고고하고 맑은 힘이 있어 검은고와 책은 서늘하네. 그림 그리기 전에 어느 누가 꽃술을 줄였는가. 하늘과 하나 되고 나누어져 태초의 모습이 있다네. 잠에서 깨어난 숲속의 가지들은 모두 너에게 배우니 도인이 만물을 가지런하게 한 것은 전혀 공하지 않다네. 이 시를 보시면서 눈이 내리는데 창밖에 눈이 내립니다. 사사정정부 속소. 이 표현이 정말 잘 쓰신 것 같아요. 역시 우리 한글로 쓰면 뭐 삐뚤빼뚤 바르게 뭐 다시 소복소복 내리네 이것을 한문으로 표현하자니까 사사 옆으로 그다음에 가지런히 정정 소복소복 민성수 씨 소리 우리가 눈 내릴 때 소복소복 한다 그러죠. 소복소복 쌓이네 막 그러죠. 예. 그때 그 소복소복이야. 그거를 한글로 된 거를 한자로 이렇게 표현한다는 게 아주 멋진 표현이에요. 그래서 사사정정부 소속.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한다면 삐뚤빼뚤 가지런히 소복소복 내리네. 뭐 이렇게 표현될 텐데 한자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눈이 정원에도 내리고 온 천지에 다 같이 내리는 거예요. 이건 차별이 없는 세상이야. 눈은 세상에 차별이 없어요. 온 천하에 골고루 눈이 내렸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약간 흰빛이 이건 뭐냐면 매화의 흰빛이에요. 매화의 흰빛과 이 신명, 이 달빛이 합쳐져서 창이 더 밝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의 이 말대로 이 매화의 이 고고함이 그 힘이 있어가지고 지금 같이 있는 검은고와 책도 서늘한 거야. 그러면서 여기 나오죠. 천일 동분 유상초라. 하늘과 하나 되고 나누어져 태초의 모습이 있다네. 그것은 온 눈에 세상이 허옇게 눈이 덮여가지고
차별이 없는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모든 나무들이 다 춘 3월이 돼야지만 얘들이 물이 올라서 꽃을 피우고 잎을 피우는데 얘는 12월 동지달에 이미 벌써 꽃을 피우는 거예요, 매화는. 그러니 여기서 이 도인은 하나님이겠죠. 뭐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만들어 놓은 거는 다 가지런하다. 다 동일하다. 어떤 하늘에 받은 것들이 다 그런 이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헛되지 않았다. 공허하지 않았다. 이렇게 마지막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들이 여기서는 이분도 이 체념이지만 이 온 세상은 골고루 눈이 다 공평하게 내리는데 그렇지 않은 매와 분매인 이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러나 그래도 그 도인은 온갖 그 물질들, 사물들을 그래도 공허하지 않게 가지런하게 만들어줬다는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이건 뭐 마지막 시인데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이건 5분도 안 남았는데 그냥 읽겠습니다. 동풍이 어찌하여 들어와 꽃잎 날리게 하는가. 남은 꽃잎 각기 엉성한 향기 뿜어내고 죽어가면서도 작은 강체는 끝끝내 붙들고 있네. 작은 땅에 인연 깊이 맺어 뼈 묶고서 몸을 의탁하였고 지난 날의 일기한 다 찾아 몸 깨끗이 하고서 돌아가네. 이제 죽는다는 얘기죠. 나뭇기는 혼 흩어지지 않은 채 뿌리의 의지에 남아 있으니 다음 세상에서 마치지 못한 기에 다시 펼칠 것이네. 참 의미심장하잖아요. 이 승에서 내가 못한 그러한 것들을 다 버리고 다음 세상에서 마치지 못한 기회. 이 못한 기회라는 건 자기의 뜻을 펼칠 수 없는 그 울분이겠죠. 그걸 다시 펼칠 것을 표현했습니다. 네, 맺은말로써 읽고 끝내겠습니다. 남옥은 18세기 영조 시대를 살다간 문인이며 관료이다. 일본 통진사 제술관으로 문명을 얻은 시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 독특한 이 시체가 야중에 이덕무, 유덕공, 박제가 이런 서울 문사에게 이뤄져서 이분들이 1세대입니다. 그 다음에 북학가인 이덕무, 유덕공, 박제가 같은 어마어마한 홍대웅 이런 사람한테 이 사람들이 그런 시적인 영향을 했고요. 아까 말대로 매사오영은 그런 소외된 자들의 울분을 표현한 불평의 시단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옥의 눈에는 대화조차도 자기의 처지를 표현했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펼치지 못한 자신의 포부를 다음 세상에서는 펼쳐지기를 기원하는 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분이 아까 했죠 5분이요. 공교롭게도 조재우와 조이주는 같은 날 귀향을 가다가 사약을 먹고 죽고요. 이봉환과 남옥은 감옥에서 장을 맞고 똑같이 죽습니다. 5명 중에 1명만 살고요. 4명은 다 같이 같은 날 죽었습니다. 같은 날이 아니라 시간 좀 차이가 있는데 죽고요. 그래서 그때 이분들이 이때 당시에 썼어요. 뭘 썼냐. 우리가 이 시 매화시가 끝나지만 청평산에 들어가서 초가집을 맞이하고 소를 타고 왕래하며 함께 이 모임을 이어나갈 수 있겠는가? 이어나가자 하고 이 시를 썼는데 10년 있다가 이 사건에 의해서 조재호와 조유진은 멀리 북쪽으로 귀향 가면서 돌아가시고요. 이봉환과 남옥은 매를 맞고 돌아가셔가지고 청평산으로 오는데 5명 중에 조재호, 우의정과 남옥만이 청평산을 바라보고 있는 데서 지금 산소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그 후에 조재호 선생님은
부여로 이장하게 되는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무지하게 슬픕니다. 조재호 선생님께서 청평산이 보이는 곳에 묻혀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후손들이 이것을 몰랐는지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짧은 1시간도 안 돼서 참 재미난 일인데 오늘 사랑방 한시 남옥 선생, 춘천 출신의 남옥 선생의 매화시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역사문화연구회의 시민 강좌를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뭐 질문 있습니까? 화면 다 키세요. 화면 풀고 음소거하시고 질문 있으면 하세요. 질문 없으세요? 매화 향기에 너무 채가지고 질문할 게 없어요. 아유, 그래서 오늘 마지막 강인데 그래도 뭐 춘천에 상당히 요 시기에 춘천의 요 시기에 거의 정말 대단한 분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우리 춘천에서 이분들에 대한 거를 제가 이제 처음으로 남욱 선생님의 분매시를 이제 발표를 했고요. 요 당시에 춘천의 시인들이 상당히 많은데 김도수라는 분도 있고 김낙수라는 분도 있고 홍철원이라는 분도 있고 남옥이라는 분도 있고 두기 최성배라는 분도 있습니다. 두기 최성배는 뭐 우리 국문학 쪽에서 한시설에서 워낙 유명한 분이고요. 홍철원 이분도 춘천 출신인데 지금 뭐 만천에 따라서 양시다 합격을 해서 시집도 남긴 분이고요. 김낙수 선생님도 춘천 출신이면서 춘천 부산했고 이분도 6대에 걸쳐서 일기를 낸 집안이거든요. 그래서 김낙수 선생하고 홍철원 선생님은 서울중앙대에서 같이 공부를 한 것 같아요. 제가 신경원 일기를 읽어보니까 김낙수하고 홍철원 선생님하고는 교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오늘 발표한 남옥 선생님도 춘천 출신이시고 또 김도수는 춘천 육골 작품이 있고 또 여기 청풍김 씨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분도 서울 출신인데 시가 춘천 관련된 시가 너무 아름다운 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 당시에 1750년 전후로 해서 춘천 문인들이 서울에서 이 문맹을 날리던 시기였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춘천에도 이분들에 대한 연구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많이 이루어져서 이 춘천이 왜 지금 김유정 선생님도 나오셨지만 본인들의 어떤 그 계보가 이어지게 우리는 어서부터 찾아야 된다. 남옥 선생이나 김두수 선생이나 홍철원 선생이나 다 이 당시 문맹을 알리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 후학들이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잠깐, 네. 아마 강의 좀 시간이 여유가 있었는데요. 굉장히 좀 급하게 좀 뜻을 내게 찾아오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이게 지금 같은 공간에 있다 보니까 이게 울려요, 이게. 신명 선생님도 지금 문자, 채팅을 남겨주셨고, 민성수 선생님, 그 다음에 한창원 선생님도 이렇게 강의 잘 들었다고 채팅 남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춘천 역사문화연구회 시민 강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희민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